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평등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외치고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평등해야 하는지는 더 자세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보통 평등을 이야기하면 경제적인 분배에 한정지어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거리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양양 씨의 사례를 봅시다. 양양 씨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왜 보이지 않는 노동일까요? 사회적 경력, 보험과 연결되지 않는 제도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양양 씨는 70대 중후반의 여성이고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공장에 취업해 집안에 돈을 보태다가 결혼과 육아를 거쳤습니다. 물론 내내 비정규적이고 불안정한 식당 일과 가사노동을 전전하며 가게를 책임졌죠. 남편의 병을 수발하다 사별을 겪고 성장한 자녀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일을 했지만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살았습니다. 양양 씨의 의견을 묻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고 정치에도 정당과 사회단체도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 나나 씨의 경우를 봅시다. 나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식적인 노동에 종사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 후 육아를 택하게 되었지요. 직장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와 승진은 남성 동기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과 성희롱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정으로 다시 출근해야 했고 남편은 돕는다고 말하지만 가사와 돌봄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푹 쉬어. 부럽다. 결국 위기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은 나나 씨인데도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일이고 가사와 육아노동은 일이 아닌가? 김남편님 땡땡은행 긴급재난지원금 땡땡땡원 입금. 이번에 신청한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인 남편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직장 생활이나 정치를 주제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는 했는데 이젠 말을 나눌 마땅한 상대가 드뭅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자리는 또 저만큼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애써서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뒷걸음치는 기분이 듭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폐지 줍는 노인 같은 사례만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등교육, 직장 생활을 경험하고 겉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분명한 불평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재분배 조치가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더라도 기존의 가족 체계와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성차별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관계적 평등을 같이 문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중증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만이 아니라 2등 시민 또는 열외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는 정치적 불평등에 함께 노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관계적 평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관계적 평등을 다른 말로 하면
존중의 평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 약자의 권리를 이야기하면 평등을 요구하면서 왜 특별 대우를 요구하느냐고 못마땅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역차별, 특혜, 뭐뭐인 게 벼슬 등의 공격이 날아듭니다. 하지만 약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특수한 지위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은 유독 도드라지게 취급되는 정체성을 이유로 평등한 시민이자 인간의 지위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나 씨의 경우처럼 가정, 사회, 직장, 정치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여성의 인격과 일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적 재분배와 맞물려야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중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이 빵을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한 덩이씩 갖는 것이 평등일까요? 우리는 권리의 평등이 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자른 이 빵을 사회적인 맥락에 놓아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 빵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거예요. 나누어야 할 사람은 나, 친구, 찾아오는 사람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 혼자 거동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여성, 이렇게 5명입니다. 할머니와 장애 여성은 거동이 불편하니 빵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2덩이씩 드리고 남자 청년에게 하나, 친구와 저는 남은 빵을 나눠 먹을게요. 상황을 더 추가해 볼게요. 신체 건강한 남자 청년이지만 실직 상태라 돈이 없어요. 할머니께서는 혼자서는 슬퍼서 빵을 드시지 않으려고 해요. 또 장애 여성은 활동 지원사가 없이 혼자서는 빵을 먹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청년에게 제 몫의 빵을 선물할래요.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배분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등은 소규모 집단에서 먹거리를 나누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인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이죠. 기계적 균등 분배가 아닌 사회 정의, 경제 정의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 또는 보조수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특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장치입니다. 최약자의 처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분배의 최우선 목표로 두되 경제적 분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약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존중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사회적 관계와 연결된 자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각자의 대답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지에 따라 원하는 바도 형성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각자가 이뤄낸 성과도 오로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해냈다고 할 수 없죠.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이런 점에 골몰했습니다. 센이 어렸을 때 살던 곳은 심각한 기근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센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웃들의 고통을 받고 성장한 후에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얻은 결론은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서나 돈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향에서 기근이 심화된 가정은 이랬습니다. 식량 부족이 이슈가 되고 먹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재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재기로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격 담합이 이어지면서 사재기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중에 가진 돈으로는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논리라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 정치적 행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새는 필요한 것이 가까이 있는데도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의 역동을 설명했습니다. 빈곤을 설명할 때 대부분은 어떤 자원이 부족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인 실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사회에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식이죠. 새는 그런 접근을 비판하며 기회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평등을 생각할 때 흔히 물질적 자원만 균등 분배하거나 약자에게 물질적 재화를 좀 더 많이 제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샌이 지적한 평등의 요소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스스로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자유로운 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서 모두에게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에게 자력으로 걷기가 힘든 사람에게 그 자전거가 도움이 될까요? 이동을 위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할까요? 바로 역량입니다. 이동이라는 기능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역량이고 곧 자유입니다. 역량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는 모두에게 같은 자전거를 배분하는 사회가 아니라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등을 필수화하고 교통수단의 연결고리마다 문제가 없도록 살피는 사회겠지요? 평등은 단순한 물질의 분배,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역량 평등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원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역량, 다른 말로는 자유의 역량입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불평등의 결과를 겪는 약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 시험을 통한 공정성과 획일성을 마치 평등인 것처럼 여기는 것, 차이에 불과한 것을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덧칠하는 것, 차이 간의 위계를 만들고 특정한 차이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의 평등한 역량 만들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평등을 분리하지 말고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어떤 무대에든지 자유롭게 등장해 자기만의 공연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 사회문화적인 존재에 대한 인정, 정치적 목소리를 인정하고 참여를 북돋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이고 소수자라고 해서 이 권리들 중에서 뭔가가 빠진데도 괜찮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불평등입니다.